3년 전 이 약속을 다시 꺼내봅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누구나 정의로움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게 하겠습니다. 3년 전 이 발언도 다시 꺼내봅니다.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3년 전 이 장면도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워서 우리 국민들과 우리 후손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치인문의 명분이자 대선 출마의 표어였던 공정과 상식. 하지만 지난 주말 벌어진 일은 불공정과 비상식의 결정판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보엽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 의원님, 예. 지금 검찰총장도 특혜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을 한 건데 네네.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제3의 공간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국민들 눈높이에 과연 맞았느냐, 뭐 이런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재임 중에 최초로 검찰에 조사를 받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소환 조사, 그러니까 대면 조사에 응하는 결단을 내렸다면 좀 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검찰청사에 직접 나가서 조사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큽니다. 다만 저는 비공개 조사로 가는 것도 충분히 그것은 용인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과거에도 뭐 조국 전 장관도 비공개 조사가 이루어졌던 바가 있고요. 그 외에 물론 참고인 신분이긴 하지만 전직 영부인의 경우들도 참고인 신분으로서 비공개 조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굳이 비공개 조사를 하는데 저 창성동의 경호처 공간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검찰총장의 패싱 논란이 이제 계속 일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원석 총장께서 원칙적인 수사를 계속 강조해 왔기 때문에 거기와 의견이 맞지 않는 또 대통령실의 김건희 여사 측의 입장, 그리고 그 중간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이러다가는 대면 조사 자체를 못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 속에서 아마 제3의 공간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대면 조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서영주 의원님, 네. 검사들이 조사실 바깥에서 조사를 잘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번에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보면서 검찰의 자존심이 참 상했겠구나. 결국에는 이제 검찰이라는 게 그동안 봤을 때는 서초동으로 권력자들을 불러들이면서 본인들이 뭔가 이 검찰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는 그런 조직이다라는, 뭐 따져보면 좀 비뚤어진 어떤 자존심을 좀 세웠던 네.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장을 나가서 조사를 받는 거, 다른 걸 다 떠나서요. 영부인이라서 뭐 최초로 좀 조사하기가 그랬다. 다 변명 좋습니다. 근데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어떡하죠? 보통 국민들은 이걸 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나도 가능한가? 나도 좀 여러 가지로 좀 우리 남편이 고위공직자고 한 상급 이상이고, 그런데 좀 사람들 눈에도 좀 띄기도 싫으니까 검찰에 전화해서 적당한 장소에서 저하고 좀 조사를 하면 안 될까요? 예. 통할까?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아까 자료 화면에도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공정과 상식이 이런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아까 그 말에서 안 말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가족만 빼고. 예.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다 통해야 되고 그래야만 적용이 되는 법치국가지만 본인과 본인 배우자, 우리 가족은 빼고라는 말이 있었을 것 같고요. 저는 살다가 대통령에게 주치의가 있는 거는 봤으나 주치검이 있는 건 처음 봤습니다. 주치검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김보엽 의원님. 예. 종로구 창성동에 부속청사, 그러니까 경호처의 부속청사라는 게 있었네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들으셨죠? 예.
말씀드리기 전에 오신환 위원이 사실관계를 잘못 말씀하신 거 하나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예. 조국 대표가 예전에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비공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그런 사례가 단 한 건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 드리겠고요. 만약에 당시 언론이 조국 당시 전 장관이든지 장관이든지 비공개 조사를 받는 특혜를 누렸다면 언론이 가만히 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사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아마 국민의힘 의원이 잘못 알고 말씀하셨고 일부 언론에서 인용한 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창성동 안가 알아봤습니다. 창성동에는 창성동 별관이라고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청와대 말고 나와서 일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검증팀 이런 곳이. 그리고 창성동 안가라는 곳은 없고 창성동에는 경호처장의 관저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애초에 처음 나왔을 때는 서울중앙지검 관할 보안청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중앙지검 경찰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피의자 이게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증인 보호하는 공간이 필요할 텐데 검찰도 그런 공간이 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고요. 만약 안가에서 조사를 받았다면 안가라는 말은 원래 안전가옥인데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보면 이 안가가 안전가옥이 아니라 편안할 안자를 써서 편안한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안방에서 조사를 받는 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했겠느냐. 김건희 여사가 쭉 불러주는 대로 받아적기에 바빴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김성열 위원님, 지금 검찰이 영부인을 소환한 게 아니라 영부인이 검찰을 소환했다. 이런 풍자까지 나오거든요. 그럴 만도 한 것이 지금 검찰청에서 조사한 게 아니라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로 사실상 검찰이 출장을 온 거거든요. 저희 뭐 앞에도 나왔습니다만 뭐 출장 뷔페, 출장 메이크업 들어봤어도 출장 조사는 또 처음 들어봅니다.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거고요. 현직 영부인 조사가 처음이긴 해도 현직 영부인이 재임 중에 명품백을 받고 그것이 영상까지 남아있는 이런 경우도 처음입니다. 또한 현직 영부인이 그 남편인 대통령에 관련되지 않은 자신이 주가 조작에 직접 연루된 경우도 처음입니다. 예. 그럼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만 하는 일인데요. 그걸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찾아가서 출장 조사 서비스를 한다. 이거는 가정 방문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걸 조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한 수사보다도 오히려 법무 컨설팅을 한 것이 아닌가 이 정도로 의심이 됩니다. 저희가 예전에 박근혜 정권에서 민정수석을 했던 우병우 수석이 있습니다. 우병우 수석이 그때 검찰 조사 받을 때 저희 다들 검찰 조사 열심히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진을 찍혔더니 어떻게 나옵니까? 팔짱 끼고 웃으면서 대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랬죠. 저희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병우가 기시감으로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편안한 장소에 모셔놓고 과연 어떻게 조사를 했을까? 차를 나누면서 담소를 나눈 건 아닐까?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조국 전 장관의 비공개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왜냐하면 이전 다른 패널도 그 문제를 한번 지적해 주신 바가 있어서 사실관계가 뭔지는 제가 좀 금방 다시 찾아보니까 파악해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법무부 장관 시절에 예. 비공개 중앙지검에 소환돼서 조사받은 바가 있네요. 예, 아, 언론 그렇게 기사가 언론 보도가 그 됐습니다. 대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 비공개 소환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비공개 조사를 받은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 시절에 포토라인이 가지는 인권 침해성 그것 때문에 포토라인 서지 않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피의자 인권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국 당시 전 장관도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채 소환돼서 조사를 받은 거지 예. 그게 김건희 여사처럼 비공개 소환은 아닌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소환 사실 자체가 비공개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소환은 됐는데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 검찰에 출석을 할 때 어쨌든 예. 포토라인에 쓰지 않고 비공개 조사를 받는 것은 저는 뭐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네네. 다만 제3의 장소에서 창성동의 저 경호처의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석연치 않다라는 말씀 똑같은 말씀으로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뭐 조사는 이뤄지긴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을 했고
또 야권에서는 황제 조사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하려는 중앙지검 수사팀의 의지와 영부인의 결단으로 이번 조사가 성사된 것입니다. 비공개 조사와 관련해서도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닙니다. 대통령 재임 중 영부인을 조사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입니다. 국민권익위도 검찰도 김건희 VIP 앞에서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 것입니까? 이 나라의 진정한 VIP가 누구인지 감이 바로 왔습니다. 대통령실 안방을 찾아가 조사한 것과 하등 다를 바 없습니다. 언제부터 검사가 출장 서비스맨이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김건희 여사님, 이번 주 금요일 26일 탄핵 청문회 때는 법사위원장인 제가 출장 갈 수 없습니다. 국회로 증인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신환 의원님. 네. 과거에 이제 영부인 소환 조사 사례는 있는데 일단 현직일 때는 아니에요. 네. 전직 영부인,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의 부인의 자격이죠. 대검 중수부, 부산지검, 특검 이렇게 검찰청사에 어쨌든 들어가서 조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엔 현직이기 때문에 경호 문제가 있었다 이런 국민의힘에서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일단은 뭐 전직 영부인들의 경우는 참고인 신분이었고요. 예, 지금 김건희 여사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김윤옥 여사의 경우는 현직이지만 저건 서면 조사를 했던 케이스고요. 예. 나머지 이순자, 권양숙 두 분의 영부인께서는 이미 이제 퇴임 후에 전직 영부인으로서 조사를 받았는데, 권양숙 여사의 경우도 사실상 중수부가 수사를 했었는데 그 거리상 부산지검으로 검사들이 파견 나가서 실제 부산지검 검찰청사긴 하지만 네. 중수부로 소환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의 장소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것도 어쨌든 검찰청의 장소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정도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피의자 신분이면서 또 제3의 장소, 경호처가 보안과 안전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부분도 국민들에게는 좀 와닿지 않는 그런 해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이왕 저는 그런 특혜 시비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염두에 뒀을 텐데 김건희 여사께서 대면 조사에 대한 결단을 내렸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토라인에 쓰지 않고 검찰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장치들이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다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해서 검찰청으로 직접 가서 조사를 받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여전히 남습니다. 네. 서영주 의원님, 네. 지금 김건희 여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라고 하는데 늘상 듣는 얘기 같습니다. 성실히 조사 받았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터무니없죠. 이게 성실히 조사를 받은 것인가요? 아까도 이제 전직 그 대통령 배우자들을 봤잖아요. 최소한 검찰청사 내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요. 비공개라 하더라도 포털에 안 쓰더라도 검찰이 출석해야죠. 보면 이거는 심기 조사예요.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출두한 자체가 나 기분 나쁘니까 안 가겠어. 거기 네. 가는 자체가 싫습니다라는 의사가 명백했기 때문에 3회 장소를 조율을 한 겁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걸 성실히 임했다고 하면 본인이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사과할 마음도 국민한테 미안한 마음도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더더욱 저는 우려스러운 게 국민의힘이 정말 이 문제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을 받는 것이다. 네. 문제가 많다라고 했으면 국민의힘은 환골탈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많고요. 김건희 여사 아까 자료화면에 봤지만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십니까? 공개활동. 저기가 더 위험한가요? 보안이나 경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왜 검찰에 안 갔을까요? 그냥 기분이 나쁜 것이다. 근데 기분이 나쁘면 네. 3회 장소에서도 조사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시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네. 점에서는 국민적 시각에 있어서는 불을 질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고발당한 시점이 2020년 4월
7일이에요. 그러니까 4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뭐 여러 논란들은 있었지만 계속해서 수사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고발 4년 3개월 만에 첫 조사가 이뤄집니다. 김보엽 의원님, 예. 4년 3개월 만에 첫 조사인데 뭐 방식은 그렇다 치고요. 12시간 조사했거든요. 예. 충분하다고 보세요? 12시간 조사했다고 하는 거는 여기서 12시간은 그 창성동 안가 조사 공간에 머문 시간을 얘기를 하지 실제 조사를 12시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질문 응답 있고 조서를 작성을 하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그 조서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검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시간 썼을 거고요. 김건희 여사의 성정상 조사를 받다가 나 피곤해요. 좀 쉬었다 할게요. 해서 침대에 누웠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12시간이면 배도 고플 거잖아요. 우리 저녁 뭐 먹을까요? 점심 뭐 먹을까요? 밥도 먹으면서 조사를 받았으면 12시간을 채웠을 리 만무하죠. 저는 12시간의 절반 정도나 조사를 했을까 의문이 듭니다. 네, 진술조서 검토하는 시간도 다 포함이 되겠죠. 예, 아니 뭐 이 사실 보지도 않고 없는 내용들을 추측해서 무슨 들어 누웠다는 둥 그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은 저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예, 어쨌든 뭐 13시간을 조사를 받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계속 내리 계속 받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 뭐 말씀을 하시는 건 동의할 수 있으나 뭐 있지도 않은 사실을 사실인 것이냐 얘기하는 것은 네.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추측이고 추정이죠. 자, 김성열 위원님, 지금 네. 수사가 거의 막바지로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소환하면 이제 끝난다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네. 곧 결론이 나오겠죠.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 뭐 수사 시간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토요일 오후 1시 반에 소환해가지고 일요일 새벽 1시 20분까지 조사를 했어요. 예. 12시간을 하셨는데 그중에 식사 시간에 1시간 반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5시간 조사하고 명품백에 대해서 5시간 조사했다고 그랬습니다. 도이치모터스 4년 3개월 된 이야기인데 이 관련자만 해도 10여 명이 넘습니다. 참고인들까지만 수십 명입니다. 5시간 안에 할 수가 없어요. 네. 서면 답변만 70쪽을 냈다고 합니다. 70쪽 읽어보고 낭독해만 해도 끝날 시점이에요. 이걸 조사가 제대로 됐다고 보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사건 수사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서울중앙지검장 교체했잖아요. 서울중앙지검장 수사 전에 교체했고 1차장부터 4차장까지 한꺼번에 교체했습니다. 이례적이에요. 다 교체를 해놓고 수사를 들어갔어요. 이미 처음부터 판이 짜여 있었죠. 네. 그리고 검찰총장마저 성역 없이 해보겠다는 검찰총장마저 패싱을 시켰습니다. 이건 뭐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이야기라고 보고요. 저는 이거 결과는 불기소가 나올 건데 좀 빨리 나올 거라고 보는 거는 지금 이 시점에 왜 김건희 여사를 소환을 했는가 이렇게 서둘러서 무리하게 한동훈이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되면 혹시라도 검찰이 한동훈 측에 서서 한동훈 후보가 기존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하는데 적극적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니 네. 혹시나 그쪽에 줄을 서지 않을까 그것이 우려된 대통령실이 좀 무리하게 오히려 검찰 수사를 땡겨서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까지 감안했다라는 네. 말씀이군요. 김보엽 의원님, 그런데 지금 명품백 수사는 이 명품백을 실무로 확보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직 확보를 안 한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또 추측했다가 혼날까 봐 얘기를 잘 못할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이게 대통령실 창고에 있든 관저에 있든 보관을 하고 있었으면 검찰이 그거 가져오세요 하면 바로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못 낸다는 거는 뭔가 사정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용을 했다. 그래서 사용한 흔적을 지우고 완전히 새 것처럼 복원하는데 시간이 들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네, 추정이죠. 예, 추정입니다. 의심이고. 예. 두 번째 가능성은 김건희 여사가 이 명품백, 디올백 300만 원짜리 이거는 김건희 여사에게 그닥 가치 있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기는 했는데 내가 쓰는 것도 그러니 보좌관이나 수행이나 어느 분에게 분양을 했을까 그래서 이거 쓰세요 하고 분양을 해서 그분이 가져갔을. 그래서 장소가 대통령실이나 관저에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출하는데 오래 걸리는 것 아닌가 의심합니다. 네, 그런 의심인데 대통령실은 어쨌든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제출 여부를 끝까지 지켜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네. 서영주 의원님, 아까 이제 김성열 위원이
불기소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두 건에 대해서 다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명품백은 불기소를 빨리 할 공산이 큽니다. 예. 말씀한 대로 김성렬 위원 말도 고려가 됐을 것이고 26일 날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문회도 있기 때문에 이게 임성근 전 일사단장하고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경북청이 미리 면죄부를 줘서 결국에는 좀 힘을 빼야겠다라는 결정을 한 것 같고요.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은 어차피 9월 중순 정도에 항소공판이 나옵니다. 네. 그거를 보고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 자체는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 조작 부분들은 상당히 이게 복잡한 사안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김건희 여사의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검찰 수사 자체가 이게 이걸로 본인들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요. 이거는 이제 도화선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직전에 보세요. 유모 행정관이 본인 힘이 뒤집어 쓰려고 깜빡했습니다를 던져서 이 사건 자체를 완전히 죄질이 나쁘게 키워놨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데 제3회 장소에서 특혜 조사를 받았다. 이건 판이 커졌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면죄부를 주는 순간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검찰총장 패싱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이수진 앵커가 짤막하게 정리를 했거든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